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U-20 국가대표팀이 중국에서 열리는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국이 참가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축구 강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또한 개최국 중국을 비롯해 시리아, 인도네시아, 북한, 예멘, 태국, 키르기스스탄, 요르단도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일본, 시리아, 태국과 맞붙게 되며 준결승에 진출할 경우 오는 9월 열리는 대회에도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젊은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써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 U-20 축구 대표팀이 실내 U-20 월드컵 출전의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Globe showing Europe Africa Soccer Bowl. 한국은 지난 금요일 U-20 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상대는 시리아였고 결과는 2대1로 승리. 경기 시작부터 한국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9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마치 바르셀로나와 같은 팀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후반에는 중거리 슛 한 방에 골을 허용하며 고전했지만 결국 2대1로 승리하며 첫 경기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태국과의 1차전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를 차지했고 2차전에서는 한국이 맞붙었던 시리아를 상대로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비기며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서 태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 경기도 기대됩니다. U-20 대표팀의 멋진 활약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South Korea Fire. 한국 U-20 축구대표팀 조 1위 탈환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occer Ball Fire. 한국이 태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조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3차전에서는 일본과의 맞대결이 펼쳐지며 그 승패에 따라 이란 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이 결정됩니다. 이란은 인도네시아와 예멘을 상대로 9골 무실점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맞대결은 과거 2년 전 4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아쉬운 패배를 겪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딛고 이번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국 대표팀의 향후 경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1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의 힘찬 여정을 응원합니다. South Korea Collision. 한국 U-20 대표팀 태국과의 2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승리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Soccer Ball Fire. 한국은 2차전에서 태국을 상대하며 이미 한 차례 맞붙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4대1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키퍼 박상영을 비롯해 김서진, 조현우, 신민아, 윤도영, 성신, 이건희, 이창우, 김태원, 김걸, 백민규가 선발로 출전해 경기에 나섰습니다. 1차전과 비교해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전력으로 태국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뚫고 올린 크로스에 이어 슈퍼 발리슛이 나왔고 모든 이가 골로 직행할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공격의 끈을 놓지 않았고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태국과의 2차전에서의 승리는 한국에게 더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남은 경기에서의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U-20 대표팀의 눈부신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uth Korea Sparkles. 한국 축구 팬들에게 충격적인 순간. 경기 초반 한국은 차례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또 한 번의 골대 맞추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22분에 선제가 실점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태국은 롱볼 한 방으로 공격수를 통해 한국의 수비를 뚫고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슈팅이지만 정면으로 날아온 공을 실수하며 결국 실점을 했고, 그로 인해 한국은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치명적인 한 방을 맞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첫 골을 기록하며 마치 우승을 확정한 듯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계속되면서 태국의 거친 플레이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수 한 명을 담궈버리겠다는 의지로 거칠게 태클을 날리며 전반 30분 동안 무려 3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공격에서 미세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패스와 매끄러운 공격 전개로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침투했으나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회는 1분 뒤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동점골이 터졌고 한국의 희망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드디어 기적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헤딩슛과 세컨 볼 상황에서 윤도영이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귀중한 동점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 골로 한국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전반 내내 한국은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70%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5개의 슈팅을 날리며 상대를 압도했으나 아쉽게도 득점은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한국은 조 1위로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이제 한국의 반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에게 2골을 내주며 비기고 말았던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게도 결코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 한국은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출격했지만 원하는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는 없었고 상황을 잘 통제하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전에서 한국은 의외로 시리아와의 후반전에서 고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체력 문제로 분석되었고, 그래서 이번 태국과의 후반전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한국의 후반전 전술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축구팀이 추가골을 노리며 57분 손승민과 박승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입이 단 1분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에 김태현이 완벽한 헤딩으로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일본이 3대0으로 승리한 만큼 한국도 최소한 3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분 한국은 또 한 번 세트피스를 활용해 김태원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89분에는 박승수가 자신의 라인을 깨고 단독 돌파 후 강력한 슈팅으로 골대 안으로 공을 밀어넣으며 한국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짜릿한 순간 한국 축구는 다시 한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축구가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1차전에서는 전반이 좋았지만 2차전에서는 후반에 더욱 빛을 발하며 경기를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이제 3차전에서는 일본과의 라이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1위, 2위는 문제가 아니죠. 한국은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